안녕하세요. 이병헌 주연 엄태화 감독의 콘크리트 유토피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개봉 3일 만에 100만을 넘어서고 얼마 전 200만을 넘으면서 2주 동안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 작품인데요. 이병헌 배우의 연기에 찬사가 쏟아지고 있는 작품이죠. 갑자기 세상을 뒤엎은 지진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이 세상에 단 하나 남은 건물, 황궁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생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고립된 세상, 한정된 자원 속에서 인간은 어떤 모습까지 보여주게 되는가가 이 영화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의 소재나 줄거리는 사실 크게 새롭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 재난 속에서 고립된 사람들의 생존기는 어디선가 한 번쯤은 접해본 얘기일 테니까요. 그렇다면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통해서 엄태화 감독이 두는 차별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일단 영화의 도입부에서 이 여러 인물들의 개인적 서사나 스토리에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작부터 지진으로 초토화된 세상을 보여주면서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은 아파트 안의 사람들을 보여주는데요. 황궁 아파트엔 다행인지 불행인지 상황 판단력이 빠른 아파트 부녀회장 김선영 씨가 연기한 부녀회장이 있었는데 그녀는 이런 상황에서도 별다른 동요 없이 빠르게 주민들의 호응을 얻어서 아파트 대표를 정하고 희생정신의 덕목을 인정받은 902호 김영탁 씨가 대표로 선출되게 됩니다. 이병헌 씨가 연기했죠. 이 과정에서 대표 후보자를 정하는데 이 집주인인지 세입자인지 따지는 주민들이 있어요. 보면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정말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블랙 코미디처럼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황궁 아파트 주민들은 자신들의 아파트에 들어온 외부 생존자들을 받아들일 것인지 내쫓을 것인지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외부인들을 내보내야 할지 같이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데요. 식수와 식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베푼다는 것은 생존을 위협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이 주민들은 평소에 자신을 무시하고 담까지 쌓았던 건너편 고급 아파트 주민들이 마구잡이로 들어온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저 밑에 있는 황궁 아파트보다 싼 아파트 주민들과 섞이는 것도 싫었죠. 여기가 살아남은 건 황궁 아파트가 선택받았기 때문이니까요. 나라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생각하게 되는 장면이었어요.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자신도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인류애가 발휘될 수 있을까요? 결국 황궁 아파트 주민들은 자신들의 아파트를 지켜내기 위해서 외부에서 들어온 생존자들을 쫓아내고 그들만의 유토피아를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아파트 밖으로 나가면 외부인들은 추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선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안에 조직을 만들고 계급을 만들고 나름의 질서를 만들어서 이 황궁 아파트 주민들은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표 김영탁 씨와 부녀회장을 중심으로 하는 지도부들은 아파트 주민들의 생활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저항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매도당해야 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을 따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사실 그들을 따른다고 해서 크게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나름 안전하게 생존할 수 있었으니까요. 또 다른 주인공 민성이 있는데요. 박서준 씨가 연기한 그는 공무원이었습니다. 처음엔 대표인 김영탁의 독단적인 결정과 횡포가 못마땅했지만 그가 강력한 카리스마와 힘으로 아파트를 지켜내는 걸 보면서 점점 그에게 동화되어 갑니다. 아내 명화는 아파트 대표의 독단적인 결정이 위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표를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남편이 걱정됐지만 민성은 흔들림 없이 대표 김영탁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게 자신과 아내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 영탁은 점점 주민들 위에 군림하게 되고 권력에 도취되어 가죠. 하지만 그 모든 게 황궁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세상, 무너지지 않은 한동의 아파트. 주민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았다는 선민의식을 갖게 되고 이 외부인들을 바퀴벌레라고 부르면서 아파트에 들어오려고 하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 질서에 저항하면 그도 책임을 져야만 했죠. 과연 그들은 언제까지 자신들만의 유토피아를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영화의 구조를 전체적으로 보자면 지진이 쓸고 지나간 아파트의 상황이 있지만 그렇다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스토리나 심리를 디테일하게 묘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화에서 보여주는 건 등장인물들에게 극한의 상황이 주어지면서 어떤 선택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과정, 그리고 그 사람의 원초적인 반응을 다루고 있었어요. 이런 베이스에서 보통 다른 영화에서는 외부에서 오는 공격이나 대립의 구도를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물론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 영화는 결국 재난 속에서 살아남은 인간들이 고립된 공간 속에서 겪는 내부적인 갈등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름의 반전도 있는데요. 영화 보다 보면 어느 정도 눈치를 채게 되는 정도의 반전이 있어요. 주인공 영탁의 자기 합리화 과정과 이 박서중이 맡은 민성이 폭주하게 되는 중요한 코드가 되는 반전인데요. 영화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코드인데 그 부분의 연출이 생각보다는 좀 아쉽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 생뚱맞게 느껴지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보다는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구축하면서 열광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만든 체제 안에서 점점 붕괴되어가는 과정이라든가 달라져가는 마음을 중점적으로 보는 게 이 영화의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재난 속에 있지 않지만 저 사람들과 다를 게 있을까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영화 볼만했어요. 재난 영화가 주는 상황적 한계가 있지만 러닝타임 2시간 10분의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영화의 공간적 배경이 되는 아파트가 세트라고 들었는데 그렇게 엄청난 세트장을 만들었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얼떨결에 주민 대표가 되면서 최고의 권력자가 되기까지의 이병헌의 연기와 카리스마가 압권이더라고요. 이동진 평론가는 배우 이병헌의 최고의 연기가 아닐까라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정말 이병헌 배우가 아니었다면 영화 내에서 서사적 설명이 부족한 캐릭터를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해석해내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의 빈 부분을 완벽하게 채워서 관객들을 납득시켜 주니까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생각하게 됩니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안 믿으실지 몰라도 저는 외부인들을 그런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쫓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진짜로. 더 먼 미래를 위해서 같이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봐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지만 사실 그 상황이 돼보지 않으면 확신할 수 없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 아파트 내부의 사람들만 살아남아서 끝까지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결국 이 영화는 나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작품이었어요. 재난 영화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생각해 보게 되는 영화여서 저는 좋았다고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하고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리뷰였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크리스천 인사이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